네, 성인들 사이에서 당뇨병, 우울증, 고혈압 등 질환보다는 이 만성 통증에 대한 새로운 사례들이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만성 통증은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LA에서 미국 최초로 스트리퍼 댄서들이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업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스트립 클럽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미국에서 만성 통증을 경험한 성인이 20%가 넘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미국 성인의 약 20.9%, 5,160만 명이 만성 통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9%, 1,710만 명은 고충격 만성 통증을 겪었는데요. 이 고충격 만성 통증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만성 통증을 의미합니다. CDC는 특히 비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현지인, 양성애자, 이혼 또는 별거를 하는 성인들 사이에서 발병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또 매년 실시하는 국민 건강 인터뷰 설문조사에 참여한 10,000명 이상의 참가자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통증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 다음 해 만성 통증 발생률은 1,000명당 52.4명이었습니다. 고충격 만성 통증을 보고한 사람은 1,000명당 12명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당뇨병은 1,000명당 7.1건, 우울증은 15.9건, 고혈압 45.3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 만성 통증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들 중에는 거의 3분의 2가 다음 해에 여전히 통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부분은 2019년 통증이 있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 10% 이상이 다음 해에 통증이 없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이런 만성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남용, 오남용 이런 현상들이 불거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커질 수가 있는 거네요. 듣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만성 통증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데다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이 미국에서 만성 통증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1인당 $2,000 정도입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 오피오이드의 장기 복용을 부추기고 약물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오피오이드는 모르핀, 펜타닐,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트라마돌, 하이드로몰폰, 메타돈 등 마약성 진통제를 통칭합니다. 이 오피오이드는 코로나19, 자살, 그리고 자동차 사고보다도 더 많은 사망자를 낸 약물입니다. 이러한 오피오이드를 미국의 비싼 의료비 때문에 오남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그 진통제가 보통 진통제가 말을 잘 안 들으면은 네. 마약성을 이렇게 복용하게 된다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사이에서 이 처방받은 오피오이드로 인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늘었는데요. 미국 의사협회 정신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노년층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에 따르면 치명적인 약물 과다 복용 사망률이 2002년에 10만 명당 3명에서 2021년 12명으로 4배가 증가했습니다. 아이고. 과다 복용 사망의 원인이 되는 약물은 오피오이드가 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의 절반이 매일 4개 이상의 처방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생활국에 따르면 노년층은 만성 통증에 대처를 하거나 수술 후에 회복을 돕기 위해서 오피오이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국은 약물이 노인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체 내에 약물이 잔존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약물 대신에 이 만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어요?
네, 국립보안통합의학연구소와 미국 내과학회는 침술, 마사지, 명상, 태극권 등과 같은 비약물적 접근법을 통증 치료의 첫 단계로 권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옵션이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일부 사람들은 진통제의 양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듀크 대학교에서 요통을 연구하는 크리스튼 퀘르츠 박사는 어머니가 여러 해 동안 요통으로 고생을 하셨다면서 수영을 위해서 YMCA를 정기적으로 방문을 한 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허리 통증은 약물 없이 냉찜질, 온찜질, 운동으로 온전히 관리를 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또 클래스나 그룹 활동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을 줄여줄 수 있었다는 건데 만성 통증은 고립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는 더욱 심각한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영 얘기 나오는데 그 수영이 그렇게 통증에 좋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네. 우울증이 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근육도 몸도 같이 아프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마음을 관리하는 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노조 결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노트 헐리우드의 한 스트리트 클럽 네, 스트립 클럽에서 댄서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LA의 한 술집, 스타가든 토블리스 다이브바에서 일하는 스트리퍼 댄서들이 미국 유일의 스트리퍼 노조를 결성하기로 했는데요. 연기자 평등협회 노동조합은 어제 노스 헐리우드에 있는 이 술집 소유주들이 노조 결성에 대한 반대를 철회를 하고 노조를 인정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술집의 스트리퍼 댄서들은 지난 15개월 동안 더 안전한 직장 조건, 더 나은 급여, 의료보험 제공 등을 추구를 해왔지만 클럽 경영진의 반대와 법적 문제들에 가로막혀서 교착 상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경영진이 이번 주에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클럽의 스트리퍼 19명이 노조원으로 가담할 예정이며 전국 노동관계위원회가 오늘 투표로 이를 승인을 하면 노조가 공식 출범합니다. 스타가든의 스트리퍼 댄서들은 승인을 받은 후에 전국 5만 1천여 명의 연예계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연기자 평등협회 노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연기자 평등협회 회장은 스트리퍼는 라이브 엔터테이너라면서 직업의 일부 요소는 독특하지만 본질적으로 공연 예술가며 생계를 위해서 춤을 추는 다른 평등협회 회원들과 공통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조는 30일 이내에 교섭 테이블에서 첫 계약을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노조를 결성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네, 스트리퍼들이 노조 결성을 원하는 이유는 주로 손님들과의 갈등 때문이었는데요. 댄서들은 지난해 3월부터 술집 경비원들이 댄서들을 학대하거나 위협을 하는 고객들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하지 못했다고 경영진에게 문제를 제기를 해왔는데 이 댄서들을 해고를 하면서 노조 결성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스트리퍼들은 인종이나 몸매, 머리색에 따른 차별을 받거나 직장 내 안전을 업주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밉보여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아프거나 다칠 때 혹은 가족 일로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스타가든스의 댄서인 찰리는 매일 밤 6인치에서 8인치에 달하는 굽을 신고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몸이 많이 닳고 찢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찰리는 많은 고객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말을 하고 이를 들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신치료사나 사회복지사 등과 같이 감정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신건강치료도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스타가든 댄서들은 또 임금 착취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을 포함한 기타 혜택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 스트리퍼들의 노조는 예전에도 한번 결성이 된 적이 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6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러스트 레이디 팝쇼라는 스트릿 클럽에서 스트리퍼들이 노조를 결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에 이 술집이 문을 닫게 되면서 스타가든 스트리퍼 노조가 결성이 되면 미국 유일의 스트리퍼 노조가 되는 겁니다. 이번 스타가든의 노조 결성은 단순히 한 업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스트릿클럽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케이스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는 정말 스트리퍼 클럽들이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웨스턴에서 좀 올라가도 있었고 말이죠. 라브레아길에도 있었고, 있었어요. 네. 예, 뭐 굉장히 많았던 그런데 요새는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완전히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있긴 있군요.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원 기자였습니다.